안녕하십니까. 돌파왕 타라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돌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가 돌파, 두 번째는 고가 돌파입니다. 이렇듯 돌파가 나온 종목의 차트 복귀를 통해서 타이밍과 매매 규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바이오시스 시가 돌파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호가 플레이로 한번 실제 호가 움직임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에서 움직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21선을 돌파하는 이 파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났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뭐 큰 시세까지는 아니고 뭐 대략 10% 정도 상승했다가 4.68% 마감한 종목인데요. 거래 대금은 한 700억 정도 터지면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분봉에서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분봉에서 보면 지금 3분봉 보고 계신데 갭상승 나와서 음봉으로 조정을 받다가 9시 30분경에 시가를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한번 1분봉으로 보면 갭상승이 나와서 음봉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가 1분봉 22평과 시가를 사이에 두고 있죠. 이격이 지금 작은 상태입니다. 17,200원, 300원에서 시가는 17,450원. 여기 아래 계속 머물러 있다가 9시 29분경이죠. 시가를 터치하고 30분에 바로 시가를 돌파하면서 앞에 만들었던 고점 450원, 시가 500원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저항선이 이제 18,000원이 있는데요. 18,000원을 빠르게 돌파해 줬기 때문에 18,000원 위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 실현을 해주고 뭐 최종적으로는 22평을 이탈할 때 최종적으로 매도해도 되겠고 22평을 이탈할 때 매도해도 되겠고 중간에 뭐 18,000원 위에서면 대략 한 시가 대비하면 3% 이상 수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다 매도하고 나와도 뭐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점을 호가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몇 시 몇 분의 타이밍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신규 진입 신호가 28분 54초에 17,450원 시가의 타이밍이 나왔고 29분 24초에는 고가를 넘어서면서 연속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터치하는 자리에서 확인해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았다고 하면 18,000원 가격 저항선 위에서 분할 매도한다는 전제를 한번 호가 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8분 42초 곧 시가 450원이 시가인데요. 시가를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시가를 450원을 터치하면서 이제 450원을 이렇게 터치하니까 곧 시가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움직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2천만 원 정도 매수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모의 투자에서 한번 이 400원 돌파하고 450원 먹으려고 하는 시점에 주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400원 먹고 400원에 2,000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400원에 먹고 물량 쌓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50원에 3,800주가 있는데요. 여기에 매수 체결이 들어올 때 같이 주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0원 먹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450원을 500주 3,376주가 들어오면서 한 번에 먹어버립니다. 이럴 때 같이 450원 매수 주문 넣어주거나 500원에 뭐 매수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장가로 한번 450원에 매수 체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450원에가 아니라 시장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500원에 매수 체결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450원이 이제 호가 공백이 된 상태고 500원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원에 매수 주문 넣어도 뭐 매도 체결이 있다고 하면 체결될 텐데 잠깐 다시 보시면 자, 여기서 500원에 5,800주, 550원에 4,100주 연속으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로 호가를 싹 쓸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금 여유가 있었죠. 내가 500원, 550원, 600원까지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몇 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50원에 주문 넣은 거는 체결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서 500원 매수 쌓이고 600원도 매수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빠르게 뭐 늦게라도 잡으려면 600원에 쌓아주고 650원 이렇게 또 잡아줘야지 되겠는데, 역시 아주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시가 450원, 500원에 잡았으면 벌써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매수한 가격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심적으로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450원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뭐 전체를 매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절반 정도 매도해서 추이를 좀 지켜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계속 호가가 올라가면서 매물을 쌓아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어쨌든 시가 영역에서 호가를 한 번에 탁탁탁 먹어주는 그런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잘 잡았다고 하면 계속 추이를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도 보시면 호가가 연속해서 이렇게 먹어주는 호가가 650원, 700원, 750원 이렇게 먹어준 호가들이 연속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같이 지켜보면 되겠죠? 매수한 상태라면. 자, 목표 가격은 18,000원에 12,000원이 쌓여있는데 18,000원 위에서는 분할 매도한다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또 잠깐만 10초만 뒤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800원에서부터 이제 2,800주, 2,800주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죠. 자, 850원 먹어주면서 한 방에 18,000원까지 순간적으로 18,000원이 대량 호가에 있던 물량을 다 먹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000원 위에서는 한 뭐 50% 정도만 분할 매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서 18,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50% 정도 분할 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 해주고, 자, 이제 18,000원에서 50% 정도를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 가격이 뭐 19,000원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19,000원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22평, 뭐 1분봉이든 3분봉이든 22평선이 이탈할 때까지 쭉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18,000원에서 또 먹어주는 매물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18,000원에서 매도가 쌓이고 있어요. 큰 매도는 아니지만 힘싸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매수가를 때리는 강한 매도가 들어오느냐,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게 뭐 많이 나온다 그러면 시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매물 보유 물량 정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먹어주는 효과들이 더 강하게 들어오죠. 이렇게 지금도 보면 18,000원에 이렇게 계속 먹어주는 효과들이 들어오니까 조금 이익 실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18,500원에 보면 18,000주 대량 호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8,000원에 안착을 한다 그러면 이 호가를 먹으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분봉해서 22평을 이탈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매도하고 나가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매매 규칙으로 항상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200원 먹어준 호가들 들어오고 있고요. 18,000원, 500원 이제까지 먹어주면 쉽게 갈 수 있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익 실현 해놓은 상태에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좀 큰 매도가 나오기 전에는 좀 차분하게 지켜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매도가 나오네요. 호가를 보면서 매도 체결 강도와 매수 체결 강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익 실현하거나 타이밍 잡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도 18,100원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250원까지 먹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직 강한 매수세 500원 먹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00원 못 먹고 이렇게 300원에 보시면 다시 보십시오. 300원 먹을 때까지는 다시 한번 뒤로 가서 18,000원에서 300원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000원에서 이제 50원 먹어주고 100원에 이제 만주 정도 물량인데 한 번에 이렇게 먹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00원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5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먹어가면서 물량을 쌓아줘야 되는데, 보시면
300원을 깨면서 이렇게 대량의 매도 잔량을 쌓아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500원 가기 전에는 매물들이 쌓이기 때문에 쌓인 걸 또 강하게 바로 먹어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매수 효과도 박아주면서. 근데 이게 새로 이 물량 말고 새로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매수 효과를 위협한다고 하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또 밑에 효과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200원, 200원, 뭐 150원 이런 물량 이런 데서는 좀 매도해주고 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를 통해 가지고 뭐 대략 2.69% 수익률 전체 수익률은 2.12% 이렇게 낸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그 29분에 들어와 가지고 29분 30분에 잡아서 3분 33분 정도까지 뭐 한 3분에서 5분 만에 대략 2%에서 3% 수익을 냈으니까 3%짜리 수익도 있고 2%짜리 수익도 있고 했으니까 짧은 시간에 꽤 괜찮은 수익이 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걸로 해서 호가 플레이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른 종목들 추가적인 리뷰 영상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바이오시스 흐름이었고요. 이 외에 이제 시세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소형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시세난 종목이 코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세스가 오늘 신호 나와서 돌파 신호 나와서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신호 나온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 나온 시간이 9시 7분 14초에 11,900원 한번 신호가 나왔었고 9시 37분에 한 번 더 나오면 12,050원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때 타이밍, 분봉에서 어떤 타이밍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21선을 강력한 갭으로 돌파해서 밑꼬리 알았다가 시가 돌파하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고요. 거래대금은 2천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 분봉 차트로 한번 흐름을 보면 1분봉입니다. 1분봉으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신호 나온 시간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시 7분 14초, 9시 7분 14초니까 7분 14초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7분 14초 갭상승 나와서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 자, 근데 여기가 보면 갭이 17%짜리 갭이 뜬 자리예요. 이렇게 큰 갭이 뜰 때 빠른 시간 안에 시가를 돌파한다. 그리고 21선 뚫고 너무나 이격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갭이 떴을 때는 어제 SMCNC처럼 큰 갭이 떴을 때 바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한번 눌렀다가 다시 돌파할 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번 흘리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잡았다 하더라도 매수가를 이탈한 자리가 나오면 커트해줘서 세금만 손해보고 나오는 게 자리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신호가 9시 37분에 나왔습니다. 37분 요 자리죠. 자,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가 한 30분 정도 수렴을 해서 매물 어느 정도 소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37분에 돌파하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격도 없기 때문에 따라잡아주는 거는 뭐 정상적인 타이밍이 되겠죠. 근데 시가 돌파하고 나서 매토가 못 가고 시가를 또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럴 때 물량을 줄일 건지 아니면 전체 매도하고 나갈 건지 그때 호가 상황을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강한 매도가 나오면 같이 분할 매도 아니면 전체 매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큰 매도가 아니면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깼다가 다시 들어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분할 매도 해줬으면 깼다가 다시 들어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재매수 타이밍을 가져주면 되겠고 여기서 뭐 제가 볼 때는 풀배팅 하는 것보다는 1차, 2차 분할로 해주고 최종적으로 매수는 어디서 아침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가 돌파할 때 1차 매수하고 힘싸움하면서 시가를 지키고 있다가 앞에 고가를 돌파할 때 2차 매수해서 상한가 가는 시세를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게 이제 시가 돌파, 고가 돌파 타이밍 아주 정석적인 타이밍을 보여준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갭이 클 때, 갭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수렴을 기다렸다가 시가를 돌파할 때 타이밍 잡아주고 들어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다렸다 잡아줘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호가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강하게 먹어주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강한 매수 효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잡아줘야 됐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급박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타이밍을 잡아줘도 크게 문제 없었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세스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시가 돌파, 고가 돌파 타이밍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타라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찍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SMCNC하고 같이 큰 상승이 나왔는데, SM도 오늘 좋은 시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 6분에 한번 신호 나왔었고, 9시 36분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어제는 21선을 처음 돌파하는 양봉이다 보니까, 무너졌다 들어오는 자리라서 큰 힘을 못 받았죠. 그런데 오늘 갭 상승으로 전일의 음봉을 뛰어넘어서 시가가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양봉이면 전일의 음봉을 징검다리 삼아서 분출하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가 포인트가 중요하다, 시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3분봉으로 먼저 보면, 자, 아침에 갭 상승이 나와서 여기가 맞나요? 네, 어제였네요. 갭 상승이 나와서 바로 한번 시세 났는데, 뭐 이 타이밍에 잡을 건덕지는 없을 거고요. 바로 갈 때는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들어올 때 한번 알람이 나오죠. 그런데 뭐 이 호가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뭐 썩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후에 다시 시가를 이탈합니다. 시가를 이탈했다가 22평을 딛고 돌파하는 자리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22평을 딛고 돌파하는 자리, 요 자리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갭상승 나와서 한번 들었던 자리가 6만 5천 원의 고점이 있습니다. 이 고가를 돌파할 때까지 쭉 호가 상황을 봐서 시가 타이밍에서 내가 매수했고, 추가적인 상황을 보다가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6만 5천 원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해줬다고 하면 시가 돌파, 고가 돌파 타이밍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줬으면 쭉 이렇게 시세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7만 원 정도를 잡고 7만 원 위에서 분할 매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뭐 7만 1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음봉 매물 나올 때 같이 매도해주는 전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2평을 이탈할 때 매도해주면 되는 그런 한 사이클이었습니다. 뭐 1분봉을 한번 볼게요. 1분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갭 상승 나와서 바로 한번 시세가 납니다. 그러다가 시가를 이탈하면서 22평을 딛고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죠. 여기에서 1차적인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매수 가담했다 하면 시가와 22평이 같이 있는 자리죠. 시가와 22평을 같이 이탈하는 자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매도를 해줘야 되는 자리, 손절매 해줘야 되는 자리가 되겠고요. 뭐 세금 수수료 일단 버리고 나가야 되겠죠. 왜 시가와 22평이 같이 있는 자리가 중요하냐? 22평하고 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무너지면 이 120선 추세선까지 바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평과 시가 같이 맞물려 있는 자리에서는 꼭 매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눌렀다가 22평을 돌파하는 자리, 그러니까 시가와 22평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에서 타이밍을 물론 잡아줘도 되는데 조금 미심쩍어가지고 조금밖에 못 잡았다, 아니면 안 잡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해주고,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누르죠? 그리고 다시 돌파가 나오니까 뒤에서 확인하고 매수해도 그게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봉으로 보면 3분봉보다는 조금 청산 타이밍이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22평을 7만 원에서 최종 여기서는 이탈했네요. 그러니까 시가 고가 타이밍에 잡아서 가격 저항선 돌파할 때 분할 매도해주고 22평 이탈할 때 최종 매도해주면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SM이 되겠고요. 다른 종목으로는 카페24가 오늘 전날 도지가 나오고 오늘 갭상승으로 그 도지를 뛰어넘으면서 갭상승으로 나왔다는, 도지에서 갭상승 아주 좋은 신호죠. 그리고 전일의 고가를 또 뛰어넘은 양봉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자리고, 거래대금도 1,000억이 넘게 터지면서 큰 상승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타이밍 보겠습니다. 먼저 3분봉을 보면 갭상승 나와서 SM처럼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승이 나오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타라에서 알람도 주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밍 잡을 자리가 없었고 또 시가를 이탈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로 상승했다가 22평을 한번 이탈하고 다시 돌파하면서, 즉 22평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W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22평 하나 무너졌다가 저점 찍고 다시 들어갔다가 저점 안 끼고 들어가는 자리, 이걸 보고 있었다 그러면 22평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아줄 수 있겠지만, 이거 보고 있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특히나 전일 도지 나온 종목이면 전일 고가를 뛰어넘는 타이밍은 중요한 구간이 되겠고, 이 종목을 아침에 만든 고가를 기준으로 이 고가를 넘어서게 되면,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양봉으로 본격적인 몸통을 만드는 캔들이 되기 때문에 이때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타라가 타이밍을 언제 잡아줬는지 한번 볼게요. 카페24 보시면 10시 15분 25초에 34,750원입니다. 10시 15분. 여기가 10시 15분. 딱 이 자리네요. 이제 3분봉으로 보면 10시 15분 이 자리. 즉, 고가를 터치하는 자리에서 찾아줬고, 그 다음에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정교하게 한번 보면, 아침에 뭐 바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타라는 3분 이후부터 이제 타이밍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시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타이밍을 안 잡아줍니다. 그래서 바로 상승이 나왔고 시가를 깨진 않았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없다가 또 시가를 터치하는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신호가 없었고요. 여기서 보면 아침에 만든 고가가 34,75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데, 아니면 이제 뭐 전혀 모르고 있는데, 타라에서 알림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전고점 이제 터치하는 자리에서 알림이 나오죠. 그때 딱 봤더니 고점 돌파 직전이에요. 고점을 돌파 직전이, 그럼 고점 돌파할 때 내가 타이밍을 잡아주면 일봉상에서 본격적으로 양봉을 만드는 자리니까 아주 좋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돌파하고 눌렀다가 다시 갈 때 물론 추가적으로 타이밍을 잡아줘도 괜찮겠고요. 34,750원, 800원, 850원 이런 구간에서 잡아주면 되겠고, 35,000원에 안착해서 쭉 상승이 나오면 다음 목표 가격인 36,000원을 보고선 가면 되겠죠. 36,000원 가는데, 물론 이 1분봉에서 보면 22평을 한번 깼다가 들어갔다가 또 깼다가 들어가면서, 즉 W자를 주면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잡은 가격이 이제 35,000원 아래이기 때문에 35,000원을 지켜주면 한번 여기가 쌍바닥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여기서 급하게 팔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만에 이제 여기가 이평이 부딪히고 이게 35,000 저점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매수가에 오니까 그때는 이제 다 매도하고, 즉 단기 전환이 나오니까 저점이 깨지니까 다 매도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번 이탈했다가 W자를 찍고 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쭉 지켜보다가 또 이번에도 22평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타고 들어가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 되겠고, 36,000원 이제 가격 저항선을 돌파합니다. 36,000원 가격 저항선 위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 접근해야 되겠죠? 36,000원 위에서는 이렇게 매도가 나올 때 분할 매도로 접근해 주고, 또 뭐 고점에서 또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또 분할 매도로 접근해 주고,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할 때는 다 매도하고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카페24도 일봉상에서 전일 도지를 딛고 징검다리로 상승이 나오는 날 좋은 시세 흐름을 보여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프리카TV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아프리카TV가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었던 종목이죠. 신고가 만들고 뭐 좀 5일선 기준으로,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흔들리고 있는데, 전일 음봉이 나왔습니다. 전일 음봉이 나왔으면 21선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갭이 나오게 되면, 아침에 시초가 갭이 나오게 되면 이 음봉을 덮는 장악형 캔들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거를 반전 갭이 나오는 날, 디데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봉 나오고서는 갭 상승이 나와서 양봉이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종목을 한번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 3분봉 먼저 보면 갭 상승 나와서 바로 이번에도 바로 갔죠. 그리고 시가를 이탈했다가 시가를 다시 돌파하면서 여기 시세가 한번 났었고요. 아침에 맞는 고점을 돌파해 놓고 상승이 안 나고 이번에 고점 돌파했는데 쭉 밀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어려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시가를 이탈했다가 10시 반 이후에 계속 다시 시가 회복하면서 아침에 만들었던 이 고가가 있습니다. 132,000원 위에 있던 이 고가를
다시 재돌파하는 타이밍이 나오죠. 요 자리가 그래서 요 자리가 거래대금도 뻥 터지면서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요. 아프리카 TV 신호 나온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 나온 시간 보면 11시 33분 25초. 즉 11시 33분 25초면 여기죠. 여기에서 타이밍 잡아서 이 종목을 가져갔으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분 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1시 33분. 11시 33분이면 여기죠? 쭉 앞에 만든 고점에서 쭉 장시간 30분 넘게 횡보하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13만 2천 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주고 13만 4천 원, 13만 5천 원 목표 가격으로 놓고 13만 예를 들어서 5천 원 목표 가격으로 놓고 이 돌파하고 이제 매물이 나오는 자리를 분할 매도 자리로 그다음에 22평 이탈해서 22평에 딛고 있다가 22평 이탈하면서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매도하고 나가는 자리로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TV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나왔는데 뭐 크게 시세 나는 종목들은 지금 리뷰해본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삼성전자도 나오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타이밍 나와서 깔끔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타라 시스템 여러분들 다운받아 보시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타라 시스템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15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돌파가 나오는 종목이 시가 라인, 시가 터치하면 신호가 나오고 고가 터치하면 또 신호가 나옵니다. 그때 이 종목을 살펴봐서 여기가 잡을 만한 자리다 라고 판단이 되면 호가 흐름을 잘 봐서 타이밍을 잡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돌파왕 타라와 함께 준비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